사실 보면은 이 용산, 특히나 효창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사실 서울의 27평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래서 뭐냐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고민 들어볼게요. 어떤 고민 네. 가지고 계세요? 효창동 한신아파트 네. 실거주 겸 투자로 지금 구매 생각 중이거든요. 네. 좀 첫 집 이제 구매할 그걸 선택을 좀 하느라고 네네. 좀 전망도 궁금하고 좀 믿음도 부족하고 해서 네.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정말 잘 주셨습니다. 자, 결정 네. 내리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는데요. 효창 네. 한신아파트 지금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데 첫 집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좀 궁금하시고 또 불안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해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이 효창 한신아파트 지금 보고 계신데 네, 실거주 겸 투자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를 혹시 보신 이유가 있나요? 그냥 가격적인 제한도 좀 있고 네,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보다 보니까 네네, 그 아파트가 세대수는 좀 작지만은 네, 뭐 재건축 이야기도 좀 네네. 나오는 것 같고 네. 좀 전망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시청자님, 요거 혹시 가격 알아보셨나요? 매물이 많이 네. 없긴 한데 네네. 지금 현재 시대로는 네. 한 27평대가 9억 전후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9억 있습니다. 정도. 9억. 예, 9억, 27평형이 9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치 좀 같이 보면서 좀 네. 답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네. 지금 현재 가장 어찌 보면 서울 내에서 개발 호재가 많다고 하는 데가 용산인데 여기 효창동이 네. 다 용산 지역이죠. 옆쪽이 다 용산이잖아요. 그래서 용산에 위치한 아파트고 바로 옆에는 이제 공덕역 쪽도 위치하고 있어서 공덕역의 네. 업무지구까지도 뭐 접근성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지하철 네. 접근성도 뛰어난데 바로 네. 옆에 있는 이제 효창공원역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리예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실거주 겸 투자로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 보면은 이 용산, 특히나 효창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사실 서울의 27평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래서 뭐냐면 네. 이 아파트가 일단 소규모 단지의 아파트고요. 그리고 네. 연식이 오래된 노후 아파트라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식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한신 아파트가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연식의 아파트를 실거주로 들어간다는 건 불편하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30년이 그렇죠. 넘었기 때문에.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파트를 초이스했다라는 이유는 어찌 네. 보면 이 투자 목적이 좀 더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통 맞습니다. 이렇게 노후 아파트들은 이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많이 선택을 하세요. 네. 근데 시청자분이 보실 때 이게 좀 층수가 낮으니까 한마디로 용적률이 낮아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면 얘가 가치 상승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투자적인 관점을 좀 보고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제 결론을 먼저 내드리면은 저는 매수에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아, 자,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보면 네. 이게 어쨌든 노후 아파트는 이 재건축 같은 이런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호재가 네. 있어야 되는데 이 아파트가 용적률이 낮은 건 맞아요. 이게 6층짜리 아파트라서 저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네. 낮은데 사실 이게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이 아파트가 필지가 네모 반듯하지 않고 약간 좀 이상한 형태로 기형적인 형태로 필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네.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지을 때에는 네모 반듯한 이런 이 필지를 땅들을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땅들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네모나지 않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지었을 때 버리는 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용적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재건축을 진행하다가도 좀 지금 현재는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거든요, 이 아파트가.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 투자성이 불확실함에도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실거주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네. 대안을 좀 드려보면 이 네. 재건축만 새 아파트가 아니고요. 리모델링 같은 거 하는 것도 네. 새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도. 그렇다 아. 보니까 꼭 재건축 가능한 이런 아파트만 찾지 마시고요. 리모델링 가능한 아파트를 찾으신다면 뭐 용산권에서도 20평대 아파트 뭐 저쪽에 이제 뭐 도화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둘러보시면 20평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네. 송파구 쪽에도 가시면 리모델링 많이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세대 수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리모델링이 된다면 이제 신축으로 바뀐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 네. 보니까 아직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이라 좀 가격대가 우리 시청자분이 보고 계신 가격대로도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송파구 쪽이라든지 뭐 용산에도 또 다른 지역들 이렇게 좀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의견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